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보이는 걸까요? 지난밤 사이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거의 2%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지난 밤 사이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금융주와 기술주였습니다. 금융주의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HSBC가 큰 폭의 반등을 보이면서 유럽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도 JP모건을 비롯한 금융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기술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이런 가운데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이 부양책, 지난주에 민주당 하원에서 준비를 했었죠. 이번 주에 이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내용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최근 들어서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나타났었던 이제 달러 강세의 좀 둔화세 이런 것들도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강세장 혹은 본격적인 반등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약간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계속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28일 주요 지수는 다음 날 이뤄질 대선 후보 토론과 신규 부양책 관련 소식, 그리고 미중 갈등 상황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가운데서도 지수가 올라줬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현지 시간 29일 첫 TV 토론을 가지게 됩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덩달아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신규 부양책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조 4천억 달러가량의 부양책에 대해 공화당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인터뷰에서 여전히 합의가 가능할 거라는 낙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간의 틱톡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미국 연방법원은 상무부의 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하는 Preliminary Injunction,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회사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에 맞섰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었지만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 발언과 함께 일부 기업의 인수합병 소식 등이 투자 심리를 지지해줬습니다. 이날 종목으로는 대본에너지와 WPX에너지의 M&A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각 9%, 13%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빵주도 상승세였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2%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1% 가까이 마감했습니다. 최근 주요 지수의 낙폭이 컸던 만큼 저점 매수의 매력도가 증가했다는 풀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전문가들은 대선 관련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네트웨스트 마켓의 제임스 맥커맥 전략가는 다른 여느 대선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만큼 투자자들은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상승 출발한 가운데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유지한 모습이죠. 1.51% 오른 27,584포인트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오늘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 끝까지 오른 채 거래 마쳤습니다. 1.87% 상승한 11,117포인트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지수도 비슷한 흐름 보이며 50포인트가량 상승했는데요. 1.61% 오른 3,351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이 기분 좋은 반등을 보였는데요. 시장 상승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장중 흐름을 좀 보더라도 모처럼 만에 큰 부침이 좀 없었던 장세라고 좀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산재에 있었던 좀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던 재정부양 합의 지연 이 불확실성이 결국은 좀 해결될 것이다,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활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일요일에 이제 대화 재개를 좀 시사를 했고,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과 만날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초라도 재정부양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만 합의가 좀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런 심리입니다. 그런 기대치는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심리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4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주간 기준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는 해석도 있었고요. 다만 대선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 저점으로 또 곧바로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다라는 일부의 경계론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금값은 1% 정도 반등했습니다. 달러의 반등세가 좀 둔화된 것이 금값 상승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금값은 장중 한때 1,850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등을 시작해서 결국은 1,886.4달러에 마감됐습니다. 1%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WTI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WTI도 마찬가지로 0.8% 정도 올랐는데요.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WTI 가격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 경기 부양책 합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 덕분에 이 유가는 올랐는데,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때문에 상단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유가는 40달러 선 중반대에서 좀 멈추는 모습이었고요. 0.8% 올라서 40.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94점, 거의 6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이랬던 것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94.26까지 내려왔고요. 0.4%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 강세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상품 선물 시장은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이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0.64% 올라서 0.6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이날 증시는 새로운 한 주를 좀 산뜻하게 출발을 했죠. 하지만은 이번 주에 메이저한 또 경제 이벤트가 많이 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 TV 토론회가 이제 개최되는 것이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과 관련한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대세에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논란이 좀 많은 이번 대선만큼은 좀 다를 것이다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레퀴짓 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는 이 토론에 좀 약한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이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낮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이 대선 향방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 TV 토론의 증시에 대한 영향은 좀 어땠을까요? 역시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경계 심리를 조금 가질 만한 그런 요인도 있었는데요. 데이터로 좀 뒷받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1960년 이후에 첫 TV 토론 후에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다음 날에 0.3% 하락했고요. 그 후 5일간의 상승률도 마이너스 0.9%였고 10일간도 마이너스 1.8%, 그리고 한 달간도 마이너스 2%로 나타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의 데이터를 따르더라도요, 첫 토론 다음 날에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0.14% 하락했고요. 첫 토론과 둘째 토론 간의 상승률도 마이너스 1.51%, 그리고 첫 토론과 대선일까지의 그 사이의 상승률도 마이너스 2.51%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이 좀 끼어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1964년에서 1972년 사이에는 대선 토론이 좀 불발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좀 의미가 퇴색한다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9월 급격한 좀 매도세를 겪었던 지금의 증시 상황, 그리고 이번이 처음 TV 토론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증시 입장에서는 역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2008년 같은 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떨까요? 2016년 가장 최근에 있었던 TV 대선 토론 이후의 증시 움직임은 어땠는지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 기사에서도 좀 내용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대선 결과도 아니라 첫 TV 토론이 증시에 굉장히 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최근의 예를 또 인용을 한다면은 저희가 또 이 이벤트를 주시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시건대와 다스머스 대학의 이 공동 이 자료에 따르면요. 2016년 9월 26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처음 이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간의 TV 토론 후에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2% 급등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가라든지 금값 그리고 국채 금리도 좀 요동치는 반응이 나타났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의 증시 상황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은 이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둘 다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좋은 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월가의 중요한 투자 구루라고 할 수가 있는 제레미 시게 와튼스쿨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개선 등을 근거로 해가지고 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의 증시는 잘 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이날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좀 나쁜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리스크가 그나마 좀 완화됐던 것이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유화적인 외교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기대감 덕분이었죠. 하지만은 DBS 그룹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 G2 국가의 관계가 꾸준히 나빠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 시에도 변동성이 다소 줄 수는 있겠지만은 양국 간의 긴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버코와 ISI에서 10월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4가지 이유와 더불어서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 4가지 이유와 3가지 이유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10월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4가지 이유.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미국의 대선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대선이 현재 시장에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는 상태죠. 그 다음이 재정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코로나19의 확산, 고평가 논란, 이렇게 4가지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일단 에버코어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가운데 72%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크게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미국 대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별로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3일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미국 시장을 좀 강세장으로 보는 그 사람들의 비율, 투자자의 비율이 24.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주 대비해서도 7% 정도 줄어들었고요. 미국 시장을 현재 약세장으로 보는 그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46%를 기록해서 지난주보다 5.6%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S&P 500이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온 지금 수준에서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충분히 진입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표가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더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장이 기회일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소비 심리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현재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 약 5.5%가 된다고 합니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5% 넘게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요즘 그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가운데 한 87% 정도가 국채보다도 더 높은 현금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상승을 만들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팀장님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변동성은 있어도 시장은 더 간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월가에서 S&P 500에 대한 목표가를 어느 정도 두고 있을까요? 네,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국채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주식만한 투자 자산이 없다라는 심리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지금과 같은 굉장히 이례적인 저금리 환경 등을 고려한다면은 조금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관에서도 낙관론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요 IB가 내놓고 있는 이 목표 주가의 추이도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8월 17일과 9월 15일, 그러니까 약 한 달간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한 달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 주가를 2,900에서 3,250으로 상향을 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2,900에서 3,3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BMO 같은 기관에서는요, 지난 8월에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것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3,650선을 제시를 하면서 최근에 역시 3,400에서 3,600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던 JP모건을 제치고 또 최고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국내에서도 뜨거운 IPO 시장이 미국에서도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개사가 기업 공개를 이번 주에 추진할 예정이고 2개사가 이제 직상장을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닷컴 시대 이후 가장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게 되는 3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상장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8월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비상장사가 직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기업 공개와는 달리 직상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상장사의 주식을 거래소에 등록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특징적으로는 기존 이 비상장자주들의 주식만을 매물로 내놓고 신주를 발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주가가 적정 평가가 되지 않아서 상장 후에 주가가 급등락할 위험이 있고 신주를 또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릴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9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어제도 소개를 해드린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이 더스틴 모스코비츠가 이끄는 아사나가 직상장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사나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IPO를 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중국의 친데이터 그룹이 시가총액 45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돼서 가장 큰 규모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 역시 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IPO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관심은 팔란티어 쪽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더라도 자금 조달 규모도 가장 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좀 유망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제도 좀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직상장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공모가를 이제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은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역시 좀 큰 관심을 받고 상장을 했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날의 주가는 10% 가깝게 좀 급등하기는 했지만은 최근까지도 기대만 못한 열기를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마이크론에 대해서 시티그룹은 경계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버진갤럭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서스케어 하나로부터 동반 매수 의견을 받으면서 이날 25%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조종사와 내년 6월까지 근무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네,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긴 추석 연휴에 들어가죠. 하지만은 글로벌 경제 이벤트는 메이저한 게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의 8월 결산분기 실적이 현지 시각으로 2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날 이 시티그룹에서 마이크론을 부정적 또는 악재 관찰 대상, 그러니까
네거티브 캐탈리스트 와치 대상으로 좀 올려 이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시티그룹 마이크론에 대해서 매도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35달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이 분기 매출이 컨센서스 약 한 55억 달러 수준에는 부합하겠지만은 애초에 제시를 했던 가이던스 60억 달러 수준에는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램 업황이 이 더블 딥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목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30달러대 중반이 적정 주가라는 그런 발언도 전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앞날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것은 시티그룹만이 아닙니다. 시킹알파의 이 보도에 따르면요.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8월 분기는 아니라도 11월 결산 분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나타냈는데요. 결국은 팬데믹 지속에 따른 이 연말까지의 메모리 가격 추세의 부진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등을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에 대해서 강력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65달러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또 매수 기회라는 그런 의견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마이크론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이런 그 경계론이 일부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대세의 의견인가요? 일단은 당시에도 실적도 좋았지만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될 8월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큰 폭으로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이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대세를 본다면은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킹알파에서 집계를 하더라도 지난 석 달간 이 기업에 대한 EPS 전망 상향 조정이 29건, 그리고 하향 조정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키뱅크라는 IB에서는 내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한 현상이 좀 지속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제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도 70달러를 그대로 좀 유지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티그룹이 내놓은 콜이 어떻게 본다면 볼드콜, 굉장히 좀 대담한 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적 발표를 좀 코앞에 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런 콜을 남긴 것인지 좀 확인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부정적인 의견 때문이었을까요? 좋은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티그룹에서는 다른 반도체 주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나타냈던 그 똑같은 애널리스트가 이날의 퀄컴에 대해서는 탑 섹터 픽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02달러에서 132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퀄컴의 주가는 오늘 급등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복수의 사업 부문에서 확장세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5G 모멘텀에 내년까지도 퀄컴의 이익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칩 위주이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사업 구조의 상에 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시티그룹 쪽에서 다르게 봤는지 저희가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버진 갤럭틱입니다. 버진 갤럭틱이 지난 밤 사이에 두 개의 그 IB에서 동시에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25%나 급등을 했습니다. 유례없는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먼저 버진 갤럭틱은 어제 급등을 제외하고도 올해 72%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현재 7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버진 갤럭틱에 대한 커버를 하고 있고요.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25.4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내놓았던 이제 커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서스퀘아나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평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버진 갤럭틱은 유일무이한 산업, 즉 우주여행의 선두주자라고 평가를 했고요. 로켓의 대부분 부품과 탄소 섬유 구조물들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면서 유례없는 수직 계열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가 없느냐? 사실 리스크도 없지 않다고 평가를 내렸는데 치명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그 시범 운행을 할 때 한 명의 그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치명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우주 여행을 완주했던 경험은 지금까지 2차례밖에 없다라고 해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그 경계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스퀘아나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서스퀘어나에서는 엔터테인먼트와 리서치 목적으로 우주에 가는 전문 인력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탐 크루즈도 다음 편 미션 임파서블을 우주에 가서 찍는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우주로 뭐 엔터테인먼트 목적 아니면 리서치 목적으로 갈 때에는 이런 기업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서스퀘어나에서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20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팀장님 이 두 가지 매수 의견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월가의 평균적인 의견은 어떨까요?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는 최근의 평가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9월 초에 사측에서 다음 유인 우주선 시험 비행이 10월 22일에 실시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죠. 이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좀 가시성이 높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차례 시험 비행에서 모두 좀 성공할 경우에 내년 1분기쯤에는 상업용 우주여행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 기업에 대한 아웃퍼폼 커버리지를 재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를 또 안 하다가 재개를 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좀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서 이날에 이 복수의 투자 의견이 좀 상향된 것도 이것과 좀 최근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미국의 대표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 조종사들의 일시 해고를 막기 위해서 2021년 6월까지 이들의 근무를 축소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시 해고 위기에 놓였던 조종사는 약 3,000명에 달했는데요. 이로써 이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만은 피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0월 1일자로 연방정부의 $250억, 우리 돈으로는 27조 원 규모의 항공사 지원이 만료가 되면서 약 2,810명 정도가 일시 해고될 예정이었고 내년에 1,000명가량을 추가로 해고할 계획이었지만 당사는 노조와 이 근무 시간, 최소 근무 시간을 더 낮추고 급여율은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금의 인원을 모두 이끌고 가게 됐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 때문이었을까요? 이날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는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 이후에 항공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여전히 조종사를 제외한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다음 달 13,000개의 일자리를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메리칸 항공도 마찬가지로 19,000명의 일자리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런 미국 항공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승객 대상으로 코로나 신속 진단 검사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객들이 이 비행기를 타는 데 있어서 탑승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비행 수요를 좀 늘리겠다라는 방침이겠죠. 이렇게 항공사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 뒤에는 부양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요. 민주당이 제시한 추가 부양책에는 이 항공사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사실은 이 항공업 등을 포함해서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같은 경우에 지금 백악관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간에 가장 좀 이견이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2.4조 달러 이 규모의 재정부양 법안을 민주당 측에서 제안을 했죠. 거기에는 추가 실업수당 연장도 포함이 돼 있고 소기업 대출 지원 그리고 현금 직접 지원 등과 함께 항공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지난해 이제 3차 재정부양 법안이 약간 2조 달러 규모였는데 그때 항공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6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와 좀 비슷한 부분에 좀 이 규모의 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글로벌 이슈 그리고 종목 뉴스까지 더불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